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오늘만 사는 싸나님께서 곤생활 당시 겪은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만 사는 싸나님께선 요즘 굉장히 핫한 주제인 DP조로 곤생활을 했다고 하며 오늘 이야기 역시 DP조로 임무를 수행 중에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일을 겪은 시점으로 가서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상병이 꺾였을 때라 제가 조장을 받고 있었고 때마침 군번이 1년 차이가 나는 아들 군번이 제 부사수로 들어와서 한창 교육을 하고 있을 때였죠. 당시에 제가 체포를 해야 했던 탈영병이 100일 휴가를 나갔다가 미복귀한 지 3주가 넘어가던 사람이었는데요. 최초 탈영 지점으로 알려진 게 인천 계양구 쪽이었습니다. 물론 최초 지점이지 그 당시 현 시점에선 이 사람이 어디로 새어나갔는지 거의 정보가 없는 상태로 인천의 한 헌병대와 협조하에 수사를 시작했었죠. 그렇게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별다른 단서를 전혀 찾지 못한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당시엔 인천에 몇 없던 PC방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세심하게 조심히 수색을 하던 중 부사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구월동에 소재한 PC방에서 탈영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다고요. 그래서 당시 협조 중이던 타 헌병대 DP조에 연락을 취해 합동으로 검거하기로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협조 인원들이 해당 PC방에 도착을 했을 땐 이미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곳곳에 다친 민간인들과 부사수가 엉켜 있었습니다. 탈영병은 현장에서 모습을 감춘 다음이었죠. 부사수의 말에 따르면 해당 탈영병에게서 살짝 이상한 모습을 봤다는데요. 혹시나 자신을 보고 눈치를 챈 뒤 도주할 것을 우려하여 탈영병이 잡은 자리 지근거리에 있는 자리에 착석 후 동향을 예의주시하던 중에 부사수와 탈영병이 눈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치를 바로 챈 탈영병이 도주를 시도했고 부사수는 역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제압을 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품에 과도칼을 숨기고 있던 탈영병이 이를 휘두르면서 저항하는데 그 눈빛이 무슨 헷가닥하고 반쯤 미친 사람의 눈처럼 흰자위만 가득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여성의 단발머리 같은 가발을 쓰고 여대생들의 평균적인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뭔가를 중얼거렸다는데 저 새끼만 죽여? 아니 딴 새끼들도 죽여. 그냥 다 죽여.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소란에 놀라서 일어나 있던 다른 민간인들에게 과도칼을 들고 달려드는 걸 부사수가 제지했고 또다시 아 이 새끼 거슬리네. 다음에 죽여. 그래 다음에 죽일게. 이렇게 말을 하고는 낄낄거리면서 PC방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를 포함한 협조 인원들 모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죠. 탈영병이 그냥 도주를 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됐겠지만 흉기를 휘둘러서 민간인 4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이를 검거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제 부사수는 결국 검거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죠. 헌병대가 탈영병 검거에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다쳤다. 이건 바로 원대 복귀 후 중징계를 받아도 변명할 건덕지가 없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던 셈이죠. 문제는 탈영병이 검거 과정에서 민간인에게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본 사건은 군경 합동작전으로 넘어가게 됐고 이미 한번 검거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저희에겐 제한적인 움직임만이 부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수사망을 좁혀가던 그때 탈영병을 부평의 한 모텔에서 목격했다는 신고자의 증언으로 최대한 티나지 않게 모텔에 접근, 사장님에게서 탈영병이 묵고 있는 객실의 열쇠를 받아서 문을 열고 들어간 저희의 눈에 보인 건 이미 모든 상황을 직감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었던 탈영병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객실의 샤워실이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쪽이 바로 보여지는 구조였는데요. 샤워실 안에 탈영병과 어떤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수증기 때문에 완전히 투시는 안 됐지만 확실한 건 샤워실의 바닥엔 피로 추정되는 액체가 한강을 이루고 있었고 여자로 추정되는 타 인원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이건 살인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쏜살같이 몸을 날려 샤워실의 문을 열었죠. 뒤이어 경찰들이 공포탄을 장전한 권총을 들고 제 뒤에서 접근 중이었고요. 그렇게 샤워실의 문을 열고 탈영병으로 추정되는 인원을 체포하려는데 자세히 보니 저희가 수사를 위해 받았던 인상착의용 사진과 그 남자의 얼굴은 물론 체형 자체도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눈을 돌려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원을 확인해보니 무성한 다리털에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혹시 하고 머리를 들춰보니 머리카락이 손에 들리는, 그러니까 가발이었던 것이었죠. 한마디로 여성으로 추측했던 사람이 여장을 하고 있던 탈영병이었고, 복부는 물론 가슴팍 부분에 흉기가 깊게 박혔다가 빠져나온 자상과 바닥을 가득 메운 피로 미루어 보건대 샤워를 하고 있던 민간인 남성과 여장을 한 탈영병이 특정 행위를 위해 모텔에 들어온 거다. 그리고 탈영병을 흉기로 찌른 민간인의 증언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라 여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함께 모텔로 왔는데 샤워실에 함께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 여장을 한 남성이었다. 속았다라는 생각에 술김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보통의 캐리어보다 3배는 더 큰 캐리어에서 토막난 상태의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인근의 CCTV를 감식한 결과 모텔에 들어오기 전부터 탈영병이 그 캐리어를 끌면서 인근을 배회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러니까 탈영병이 저지른 범행을 종합적으로 보면 9월동에 위치한 PC방에서 민간인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경상을 입혔고, 사흘 뒤에 술집에서 만난 여자를 토막살인을 한 다음 캐리어에 넣고 돌아다니다가 여장을 하고 술에 취한 민간인 남성에게 접근, 특정 행위를 위해 모텔에 들어갔다로 정리가 됐습니다. 흉기에 찔려서 큰 부상을 입었던 탈영병은 장시간의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지만 퇴원 직후 군사재판에 넘겨져 총합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육군 교도소에 수감된 것까지가 저와 부사수가 들은 내용입니다. 원래는 무기징역을 받아도 모자란 상황인데도 재판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이 됐다는데, 당시 재판을 직접 봤던 군탈관과 중대장이 해준 말에 따르면 탈영병이 재판 내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번복을 하며 계속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중얼중얼거리다가 스스로의 목을 졸라 자해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연기를 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았대요. 한마디로 정말 미쳐서 돌아버린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실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탈관이 말을 덧붙인 게, 당시 군탈관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내가 부분적 영안을 가지고 있어서 가끔 귀신을 본다였는데요. 재판 당시 탈영병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혼잣말을 하는 모습과 함께 탈영병의 어깨 위에 검은 원피스를 입은 어떤 여자가 앉아서 탈영병의 머리를 쥐어잡은 채로 탈영병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보며 충격에 휩싸인 군탈관과 그 여자가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검지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갖다 대며 "쉿! 말하지마!" 이렇게 말을 하며 입을 귀에 걸고 기분 나쁘게 웃는 걸 봤다는 거죠. 여기에 더 충격적인 건 재판에 출석한 탈영병의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탈영병이 어린 시절부터 여장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위로 누나만 3명에 탈영병 자체 생김새도 남성적이라기보단 여성스러운 이쁘장한 외모에 왜소한 체격과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고요. 군탈관이 봤다던 탈영병에게 씌인 그 귀신은 색정기로 보였고, 탈영병이 왜 민간인 여성을 그토록 잔혹하게 살해했는지, 그리고 왜 여장을 했었는지, 위로 누나만 3명인 환경임에도 이성교제를 한 번도 못 해봤고, 그로 인해 여성에 대한 집착과 환상이 색정기를 불러들였으며 스스로의 광기와 색정기의 광기가 맞물려서 일어난 일이 아닐까라고 하며 구름과자를 연이어 태우는 군탈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만 사는 싸나님의 이야기를 제보받고 한번 쭉 읽어본 뒤에 지역신문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기사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원문에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대가 나와 있는데요. 그 사건이 일어났던 해당 주엔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의 월드컵 경기가 있었고, 해당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본선에 진출을 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에 파묻혀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